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더굿경제연구소의 민철기 이사님과 함께할게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민철기입니다. 오늘 새벽 5시에 드디어 서리풀 터널이 개통이 됐습니다. 40년 만에 서초대로가 이제 완성을 한 그 시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앞으로 부동산 시장도 이렇게 엉뚫린 터널처럼 순풍대로를 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민철 기사님과 함께 다양한 부동산 정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순서 이슈 시그널입니다. 자, 지난주에 저희 서울광역철도, 저희 GTX 노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번 주부터는 노선 하나하나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GTX A 노선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네, 지난 시간엔 GTX 전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부터는 GTX A 노선 그리고 이제 시간에 걸쳐서 B 노선, C 노선의 각각의 역사의 위치들 그리고 각 노선들이 이렇게 어느 단계까지 진행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나마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오늘의 이슈 시그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잠시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핵으로 떠오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가 정부의 주도로 속도를 내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GTX는 일반 지하철보다 속도가 3배에서 4배 빨라 수도권 외곽 지역에 연결될 경우 서울과의 접근성이 매우 높아져 그 지역의 부동산 가치 또한 크게 올라가는데요. 그중 GTX A 노선은 경기도 파주시에서 일산을 지나 서울로 진입해 성남과 용인을 거쳐 동탄 신도시에서 마무리되는 노선입니다. 경기 북부에서 서울 강남까지의 접근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점을 보완하기 때문에 2기 신도시인 동탄 신도시와 운정 신도시의 교통 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현재 여타 GTX 노선들 중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SRT 노선을 활용해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혜 지역이 이미 거주민이 상당한 지역이기 때문에 세 노선 중 가장 먼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사업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GTX A 노선은 총 83.1km 구간으로 오는 2023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 중이며 이 노선이 개통되면 파주 운정에서 서울역까지 20분이면 도달이 가능해질 전망인데요. 오늘은 부동산 시그널과 함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인 GTX A 노선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GTX A 노선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지난주에 봤던 GTX란 무엇인지 간략하게 살펴보고 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GTX는 말 그대로 광역 철도망인데 광역 중에 수도권만 해당되는 철도망입니다. 수도권이라고 하면 서울과 경기, 인천을 말하는 것이고 수도권의 광역 교통망을 해서 서울과 경기 전체를 어디로 가나 1시간 이내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교통수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난주에도 봤듯이 목적은 일단 뭐 그런 목적은 아니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의 목적은 서울 교통에 상당히 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교통 대란을 좀 해소하자라는 차원으로 이제 지금 목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너무 집중화되는 서울로 인해서 그래서 집중화되는 그 서울의 집값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대책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교통량을 좀 줄이면서 그 환경을 보호하고 하는 환경보호단체로서 이 전체적으로 GTX라는 것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GTX A 노선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살펴보면 드디어 작년 12월에 킨텍스에서 착공식을 가지고 이제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2018년 초, 즉 2017년부터 해서 예비타당성이 통과가 됐는데 예비타당성 통과를 위해서는 이 BC 점수와 AHP 점수가 통과가 돼야 됩니다. BC 점수는 1이 이상이 되어야 되고 AHP는 0.5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이 BC 점수가 상당히 큰 영향을 차지합니다. 사실 AHP는 종합평가라고 그래서 정책적인 것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되면 대부분은 다 통과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정부에서 주도하는 사업은 거의 정책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통과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점수도 상당히 큰 점수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BC 점수는 뭐 하나의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비용과 이제 베네핏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얼마만큼의 이익이 나느냐, 이런 비용을 들였을 때 과연 얼마만큼의 이익이 나느냐. 사실 뭐 1조 원을 투입을 했는데 뭐 100억밖에 수익이 안 난다 그러면 사실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수를 낮추는데 원래는 처음에 계획이 A 노선 같은 경우는 킨텍스까지였습니다. 킨텍스까지 했을 때는
오히려 이 비스 점수가 상당히 더 높았어요. 1.31 정도가 나왔었는데 이제 운정에 사시는 운정 신도시 사람들이 이기 신도시를 만들어 놓고 너무 방치했다라고 해서 이제 파주 시장 분들과 이런 분들이 노력을 해서 요거를 운정까지 연장을 했고 오히려 비스 점수가 더 줄었습니다. 1.12로 줄었는데 그래도 1이 넘었기 때문에 통과가 됐다라고 그렇게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BC 점수 1.11과 0.5로 일단 예비타당성이 작년 12월에 2017년, 18년에 통과가 돼서 드디어 이제 12월에 착공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총 길이는 83.3km입니다. 운정에서부터 동탄까지 총 10개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83.3km를 평균 수속은 한 110km 정도. 일반 지하철이 한 30km 정도 됩니다. 제일 빠르다는 지하철도 한 60km 정도밖에 안 되고 그냥 일반적으로 1호선부터 3호선 뭐 이런 것들은 다 30km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보통 4배 정도의 속도를 가진 그리고 막히는 거 없이 50m 밑에 심도를 이렇게 통과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빠른 속도로 다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개통 예정은 2023년입니다.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2023년이면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뭐 사실 여러 가지 현안 문제가 있기 때문에 2023년에 개통을 할지 안 할지는 사실은 조금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만 일단 목표는 개통 예정은 2023년으로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하나 보실 게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영국에 이제 새롭게 하는 크로스레일이라는 거를 봤을 때 지금 올해나 내년에 개통 예정이 있는데 개통이 다가올수록 지가가 많이 더 예전 초창기보다는 더 많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23년이면 아직 우리나라는 4년 정도가 남았는데 이제 어차피 지금 통과되어 있는 SRT 노선 빼고 나머지 노선만 통과가 되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좀 유심히 살펴보시면 앞으로도 좀 많은 가능성이 있다. 이 역사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간단하게 보시면 이 투자 방식은 BTX RS 방식이라고 있습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이 BTO라는 거는 뭐냐면 지어서 넘겨준다는 겁니다. 정부에 넘겨주고 운영권을 받아가는 거죠. 예전에는 이 방식이 BTO 방식이 상당히 많이 지어졌었는데 이 BTO 방식에는 항상 문제가 있는 것이 운영권을 받다 보면 운영이 잘못되는 경우에는 손실을 많이 발생하니까 민간 사업자들이 잘 이렇게 이거에 참여를 안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MRG라는 방식을 도용을 했습니다. 최저 보증을 해주는 거죠. 만약에 예상했던 목표가 한 달에 100억인데 100억을 못 채웠을 때는 정부라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보증금을 채워주는 그런 MRG 방식을 선택을 했다가 얼마 전부터 이게 너무 병폐가 많아서 폐지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 BTO 방식을 하게 되면은 민간 사업자들이 상당히 꺼리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 GTX A 노선 같은 경우 또 신안산선 같은 경우는 BTX RS 즉 리스크를 쉐어링한다라는 뜻으로 이익이 나면 또 이익을 반으로 나누고 또는 뭐 손실이 나면 손실도 반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두 번째로 적용이 된 그런 GTX A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방식을 적용을 한다고 하면 민간 사업자가 지금 신한의 컨소시엄으로 되어 있는데 이 업체가 들어와서 정부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빨리 진행할 수 있다. 그래서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상당히 새롭게 등단한 방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전체 노선을 한번 살펴보시면 맨 끝에가 이제 운정역입니다. 운정역이시고 그다음에 이쪽이 동탄까지 83.1km 그리고 각각의 노선들을 다 포함해서 10개 노선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사실 길이에 따라서 노선이 생각보다는 많지 않습니다. 너무 노선이 많으면 열차 속도가 느려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열차 수선을 많이 안 했고요. 여기 보시면 각각의 이렇게 원래 하나의 역세권이었는데 새로 생기는 역세권들도 있고 또 더블 역세권이 되는 곳도 있고 트리플 역세권 또는 뭐 서울역 같은 경우는 4개, 5개 정도의 역세권이 되는 경우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부터는 이제 계속해서 SRT 노선을 쓰고 있기 때문에 사실 별로 저기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기존에 있는 것들은 지금 이쪽에만 착공을 하고 공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빨리 진행되는 노선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길게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운정이 시작되었고 킨텍스를 지나서 서울을 통과해서 다시 경기도로. 즉 수도권 광역교통망이기 때문에 경기도로 시작해서 서울을 통과해서 경기도로. 그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B노선 같은 경우는 인천을 통과해서 서울을 통과해서 경기도로. 그래서 이제 수도권을 연결하는 수도권 광역교통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지금부터는
노선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어디 노선에 들어오는지에 따라서 그 지역의 지가가 상당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디에 위치하는지 오는 역사들은 유심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정역은 맨 처음에 시작하는 운정역의 위치는 바로 이쪽입니다. 이곳이 어딘지는 뭐 대부분 운정에 사시는 분들만 잘 알 거예요. 뭐 외곽에 있기 때문에 잘 관심이 없을 수도 있는데 운정은 1차, 2차, 3차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 2차는 다 완공이 됐고 이제 3차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쪽이 운정역을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경의중앙선에 있는 운정역이냐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경의중앙선에 해당되는 운정역은 일단은 아니고요. 이쪽에는 경의중앙선이 지나갈 예정이고 요 라인으로는 나중에 3호선 연장인 이제 운정역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하나, 둘, 세 개로 이렇게 3개 노선이 이렇게 따로따로 지나가게 되는 그런 운정역이 되고 왜냐하면 운정역은 1, 2, 3개 합해서 다 10만 세대 가까이가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넓은 구역이기 때문에 한 곳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3개로 분산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역에는 유심히 살펴보시면 운정역은 지금 한참 공사 중인 3기 세 번째 3차 운정 신도시에 해당이 되는 곳이고 바로 오른쪽이 바로 교화지구입니다. 맨 처음에 들어왔던 교화지구 그리고 이쪽이 이제 1차 그리고 이쪽이 2차 그리고 3차는 뭐 2조를 포함해서 위쪽으로 해서 3차가 지금 막 들어오고 있고 이제 공사를 시작한 그리고 조만간에 다시 이런 것들은 다시 분양을 할 예정입니다. GTX 시기에 맞춰서 분양할 예정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쪽에 분양을 받으시는 거는 상당히 큰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여주시면 되고 그리고 제일 지금 호재를 받고 있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2차로 들어왔던 뭐 이런 아파트들은 지금 프리미엄만 거의 미분양이 예상이 됐었고 미분양이 있었던 곳이었지만 프리미엄만 거의 1억 5천에서 2억 이상 가격이 붙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이쪽도 거리가 가까운 멀지 않은 이쪽 교화지구도 약간의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일단 운정역은 아직은 지어지지 않았고 지금 한창 공사 중이다. 그리고 세 번째 운정 신도시가 들어오는 3차에 해당되는 곳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킨텍스역입니다. 킨텍스역은 상당히 많은 호재가 있는 곳입니다. 일산은 1994년도에 이제 일산 신도시가 처음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이후에는 별다른 사실 신도시들이 사실 들어오지 않았어요. 일산 신도시 외곽에 뭐 화정이라든지 행신이라든지 이런 지구들이 들어왔지만 사실 상당히 다 오래되었고 이 신도시에 대해서는 분당도 마찬가지지만 일기 신도시에 대해서는 새로운 아파트들에 대한 어떤 욕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강한데 드디어 이제 킨텍스 근처에 새로운 아파트들이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킨텍스역의 위치는 여기가 킨텍스입니다. 1차 전시관, 2차 전시관이 있고 이 밑으로 내려오시면 여기 이제 아파트들이 이번에 분양한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이제 내년이나 내후년에 입주할 아파트들인데 다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이쪽은 다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일반 아파트가 아니라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올 예정이고 뭐 이쪽에 지금 분양한 것들만 보통 뭐 3억 이상의 프리미엄이 붙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여기 사거리에 이 킨텍스역이 이게 자리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킨텍스는 물론 이 GTX라는 호재도 있지만은 이 밑에 한류월드라든지 그다음에 테크노밸리라든지 상당히 많은 직주 근접이 가능한 그런 곳에 위치한 곳이기 때문에 바로 이곳은 킨텍스는 제2의 그러니까 일산에서 핵심적인 곳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GTX A 노선의 제일 큰 어떤 위치가 될 것 같은 그런 위치가 될 수 있는 곳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 역이 바로 대곡역입니다. 대곡역이 뭐 많은 분들이 모르실 수도 있어요. 여기가 이제 3호선이 지나가는 대곡역인데 현재는 3호선과 경의중앙선이 더블로 교체하는 더블 역세권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사실 대곡역에서는 지금 가보시면 완전 벌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벌판인데 이 대곡역을 중심으로는 지금 상당히 많은 복합 환승센터라는 이런 큰 계획이 서 있습니다. 대곡역을 중심으로 지금 주 단위로 다 계약이 되어 있고 이런 곳이 이제 지금 연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 대곡역은 지금 현재 2개 노선이 지나가지만 GTX가 지나가고 그리고 GTX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대곡 원시선이라는 그런 역도 지금 예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4개에서 5개 정도의 역이 지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역이 지나간다고 하면 상당히 큰 메리트가 있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예정으로서는 이곳이 아마 뭐 환지 방식이 되면 상당히 좋겠지만 환지 방식이 아닌 수용 방식으로 갈 상당히 많은 우려가 좀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곳에 투자를 하시는 거는 조금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외곽 쪽에 있는 것들, 그래서 이 화정이라든지 능곡이라든지 이쪽에 투자를 하시는 것이 조금 더 괜찮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일단 정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외에 이제 연신내부터 시작해서 그쪽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